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25% 가까이 떨어진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 할증료 등을 빼고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하는 행태가 사라집니다. 9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여성 인력 활용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여성 인력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8일 전날보다 1.54포인트 오른 2006.6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75포인트 상승한 554.9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쇼크 영향으로 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8조 1천억 원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때 1997.87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2억 원과 95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286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종이 목재, 유통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여행주가 이 신사업 성장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중소여행주가 신사업 성장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 레드캡 투어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64% 오른 25,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일 종가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0.54% 오른 17,3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포함해 2거래일 만에 27%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여행주가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레드캡 투어의 사업 부문은 크게 여행사업과 렌터카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영업이익의 60% 이상이 렌터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의 약 64%가량이 렌터카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정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레드캡 투어가 렌터카 보유 대수의 추세적인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매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를 비롯해 관광개발 사업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아투자개발은 지난해 녹지그룹과 제주 랜드마크 호텔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25% 가까이 떨어진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6조 4천억 원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스마트폰 부분에서 판매가 줄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신제품 출시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고 마케팅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돼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 할증료 등을 제외하고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하는 행태가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 가격을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으로 표시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알기 쉽게 표시, 광고 또는 안내해야 합니다.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여성 인력 활용이 경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여성 인력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활용이 경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는 67.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력 채용 규모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84.5%였으며 채용을 늘리겠다는 답은 15.5%에 그쳤습니다. 여성 인력 채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경력 단절이 44.6%를 차지하며 제일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최근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서요. 현대차 노조도 이 사측과의 의견 차이를 한 발짝도 좁히지 못해 이르면 다음 달 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듣겠습니다. 산업부 나윤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경우에는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가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태 현대차 노조 대외현명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사측과의 협상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이달 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나 사측이 거부하거나 아예 의견 접근에 실패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일 임협을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입장 사항만을 확인했고 최근에는 20개 계열사 노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GM노조도 오늘과 내일 파업 찬반 투표 진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역대 최악의 하투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현재 르노 삼성 노조는 재력조합원의 92.7%의 찬성률로 이 쟁의 찬반 투표를 이미 통과시킨 상황인 가운데 오는 22일에는 이 민주노총의 동맹 파업이 예정돼 있어서 이 자동차 업계 노조까지 이에 가세할 경우 이 올여름 노사 갈등은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이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듯 자동차 업계가 올해 유독 이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물론 매년 그렇듯이 이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상임금 뇌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이 기초가 되는 임금인데요. 현재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을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이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이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와서 이 무심코 휴대전화를 쓴 뒤에 요금 폭탄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자,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는 이만큼 미리미리 스마트폰 로밍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출국장,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공항에 마련한 로밍 서비스 센터 창구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로밍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통사들은 국내 항공사와 손을 잡고 여름 휴가를 가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로밍 결합 상품을 선보이며 관심 끌기에 나섰습니다. LG U+는 9월 말까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시아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루 8,900원이면 LG U+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110개국에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LG U+와 아시아나 항공은 해외 여행객이라는 동일한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항공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국내 최저 가격으로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시아나 항공 100마일이라는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9% 할인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 일수에 맞춰 3일용, 5일용 두 가지를 제공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대한항공 엑설렌트 3,5라는 요금제를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29,000원의 기본 요금으로 문자 보내시는 거 30건 무료, 그리고 전화하시는 거 30분 무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59,000원 기본료에 문자 보내시는 거 100건 무료, 전화 거시는 거 100분 무료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한편 로밍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해외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업데이트되며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국제전화 통화도 해외 여행 중이라는 통화 연결음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 없는 통화는 줄이는 게 낫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경우 이 통사와 항공사가 선보인 맞춤형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 마음 편하게 출국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올 들어 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국내 차 시장에서 매달 판매 신기록 경쟁을 펼쳤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요, 이 수입차 업계가 역시나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한국과 EU 간의 FTA 관세 철폐가 또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유럽차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얻게 돼서 하반기 수입차들의 공세는 더욱 뜨거울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수입차 판매가 특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수입차 등록 대수는 9만 4천여 대로 전년 동기 7만 4천여 대보다 26.5%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차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유럽차였습니다. 상반기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12중 9대가 유럽차일 정도로 초특급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유럽차들이 국내 수입차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1500cc 이상 차량에 남아있던 관세 1.6%마저 완전히 철폐돼 판매 기록 행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소나타로 불리는 BMW 520D 모델은 50만 원 낮아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아우디의 인기 차종 A6도 모델별로 6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경우 프리미엄 세단인 XJ는 130만 원, SUV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무려 210만 원,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70만 원 가격을 낮추는 등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보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관세 철폐가 수입차 판매 시장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하된 차량 가격과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급 국산차와 수입차 가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벌어졌으나 최근 수입차의 가격 인하 조치로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수입차의 판매 고공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85% 붕괴를 눈앞에 둔 국내 완성차 업체들로서는 안방사 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 불황을 타파하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역시즌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구스다운부터 퍼점퍼까지 고가의 겨울 상품을 반값 이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 알뜰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백화점과 TV 홈쇼핑 등 유통업계는 한여름의 겨울 상품을 파격가로 선보이는 역시즌 마케팅으로 소비 심리 점화에 나섰습니다. 월드컵 특수도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올해는 역시즌 마케팅을 예년보다 1-2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 백화점의 매출이 정체를 보였는데 한 발 빨리 겨울 상품을 선보인 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겨울 상품은 물론이고 여름 신상품들도 덩달아 매출이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6월 초부터 녹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겨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역시즌 행사로 롯데백화점의 아웃도어 매출은 24% 증가했고 최근 3개월의 매출 증가율 또한 훌쩍 뛰어넘으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홈쇼핑 업체들도 역시즌 상품 판매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월드컵 한국전이 펼쳐진 지난달 23일 여성용 오리털 점퍼와 기모 팬츠 등을 편성해 프라임 시간대에다 볼 수 있는 분당 1,000만 원의 주문 금액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객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여름에 선보이는 겨울 패션류의 특가 상품 등 지난 시즌 재고 상품들뿐 아니라 선기획한 기획 상품들까지 시즌을 넘나드는 다양한 역시즌 개념의 상품들을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GS샵도 지난 2일 진도 밍크 코트 9개 품목을 30% 이상 할인 판매해 1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픈마켓인 11번가도 이달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역시즌 상품 제한전을 열어 프리미엄 아우터인 몽클레어 겨울 패딩 8종을 최저 40만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이같이 유통업계가 역시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겨울 시즌 동안 쌓인 재고 상품의 소진과 소비심리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역시즌 마케팅을 여름 세일의 중심으로 내세운 유통가들이 알뜰족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